아무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원소. 고민이 많이 되네요. 여기 지금 시대별로 나오는 과학자가 몇 명밖에 없지. 네. 근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겁나 많아. 이것보다는 한 두세 배는 될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원래는. 근데 이제 여기 교재에 있는 거 위주로만 요거는 좀 더 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이제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과학자부터 보시면 탈레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보일, 라브아지 이런 것들이 있네요. 좀 약간 대표적인 인물들만 약간 꺼내서 적어놨네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화살표로 지금 표시되어 있잖아. 맞지? 아니 여기 있는 사과, 오빠가 좋아하는 과일 뭐예요? 웬만한 거 다. 진짜? 가리는 거 없어? 샤인도 좋아해? 네. 귤이 좋아? 한라봉이 좋아? 저는 그래도 귤이. 진짜 한라봉보다? 네. 그 귤이 맛있었나 보네. 그쵸. 귤 보통 귤보다 난 한라봉을 더 좋아하거든. 더 단 느낌이니까. 달달하니까. 더 새콤하고. 귤이 더. 아 진짜? 어떤 귤을 먹었길래? 최상급인데? 어떤 한라봉을 먹었길래? 그건 뭐. 근데 그렇게 귤이든 한라봉이든 뭐든지 간에 어떤 물질이든지 간에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소름 돋지 오늘? 소리가? 아무튼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것이 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원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면이 꺼지냐? 자, 원소라고 할 건데요. 얘를 또 다른 말로도 내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 아까 원자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뭐 의미적으로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죠? 원소와 원자, 의미적인 것만 잠시 건들면요. 이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물이라는 걸 만든다, 사과라는 걸 만든다. 이 물질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이 물질에 구성하고 있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에요. 이게 원소입니다. 자, 원자라는 개념은 이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예요. 새끼손가락에 살짝 다쳐가지고. 성분이라는 말이랑 입자라는 말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 혹시? 다들? 성분이 뭐야? 뭘로 만들어져? 그렇지. 그 어떤 성분이 있는지 볼까요? 이름을 얘기하는 거지. 맞지? 그리고 입자는 가장 작은 한 개, 두 개, 세 개. 즉 개수를 보통 얘기를 하는 거겠지. 맞지?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맞습니다. 이 누가 담겨져 있는지. 이거 화학식 본 적 있어요? 진짜? 그 과학 실험실을 제가 생각했는데 이거 뭐야? 그러면? 그거는 처음 봤는데요. 너무 기대했다. 미안해. 네.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게 이게 아무튼 원소야. 조금 이따 저걸 보태줄게요. 이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졌어? 이거 원소는 뭘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나오는 과학자 탈레스 오빠. 물이. 그렇지. 모든 물질은 말이야 이 물로 만들어졌어. 얘들아. 만물의 근원은 뭐다? 물이다.
그래서 탈레스는 물 이렇게 외우라고 해요. 나는. 두 번째 나오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지만 데모크리토스도 있고 다른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에페토클레스도 있고요. 자, 아리스토텔레스. 다른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 무슨 물만 있냐? 웃기지 마라. 물, 불, 흙, 공기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물, 불, 흙, 공기가 있다고? 그래, 그건 맞다. 모든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물, 불, 흙, 공기가 필요하지.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네 가지 원소, 이 요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더 필요하다? 성질이 필요하다. 차갑고 따뜻하고 그리고 습하고 건조한 이 네 가지 성질까지 같이 있어야지 물질들이 만들어진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 탈레스는 이런 소설을 얘기했던 사람이네요. 이 원소라는 게 한 가지로부터 다 만들어진다. 자,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몇 가지 원소로 만들어진다? 네 가지 원소로 만들어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도 있다? 네 가지 성질까지 있어야 물질들이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좀 더 시대가 지나서요, 이 보일이라는 오빠는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거다 라고 얘기했던 이 오빠인데요. 이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원소라고 하자. 원소설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책에도 적혀져 있죠.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을 제시했다. 원소. 원소의 개념을 제시했다. 그냥 원소만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과학자가 라바제입니다. 라바제는 아리스토텔레스 뭐? 물질이 물, 불, 흙, 공기로 만들어진다고? 아, 물이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거라고? 아니, 가장 작은 걸로부터 만들어진 게 하나의 물질이잖아. 그럼 얘는 쪼개고 쪼갰을 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거잖아. 맞지? 얘들 말로 얘기 들으면 맞지? 그런데 물이 가장 작은 거라고? 무슨 소리 하냐? 물 분해된다. 이것 봐라. 내가 지금 실험해볼게 하면서 물은 분해가 되기 때문에 물은 뭐가 아님을 증명했다. 물은 원소가 아님을 증명한 사람이에요. 증명한 실험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제 중세,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중세쯤 됐을 때 중간에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그 연금술이라고 해서 이거 써놓을게 당시 연금술이라는 오빠가 진짜 저기 값싼 금속을 사들고 와서 싸잖아. 뭐 굴이나 이런 것처럼 값싼 금속 사가지고 이걸 금으로 바꿔서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구나. 개이득이잖아. 그걸 한번 실험으로 해본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서. 실제로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연금술사도 있고요. 탈레스부터 해서 시대별로 각각의 과학자, 대표적인 과학자들만 4개를 꼽아보면요. 모든 물질은 물로 만들어졌다. 아르테레스, 물, 불, 흙, 공기와 4가지 성질이 있다. 그리고 보일오빠는요. 원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원소의 개념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보일이고요. 라바제는요. 야, 아리스토텔레스 무슨 소리 하냐. 사원소설? 말도 안 된다. 물은 분해되잖아. 물은 원소가 아니야 라는 걸 증명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 라바제의 실험이 대표적인 유명한 실험인데 그림을 하나 보세요. 라바제 물분해 실험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뭔지 몰라도 추철관이라고 나와 있어. 철관. 사실은 관이지 관. 관인데요. 나는 그냥 단순하게 설명할게. 그 철판이잖아 그래도. 주철관이긴 한데 이건 뭐야? 철이야 철. 철이 너무 철. 그리고 밑에 뭐가 있어? 불을 찢은다고 생각해요. 벽화로.
겁나 뜨거운 거야. 부글부글부글부글 뜨거워. 뜨거운 상태니까 철판이 엄청 뜨거워지지 않겠어요? 맞지? 그 상태에서 누구를 부어준다?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물을 부어주니까 어머 물이 겁나 뜨거워지겠죠? 그러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처음에 있었던 이 주철관 철판의 질량이요. 질량이 어떻게 된다? 증가했다는 걸 관측할 수가 있었어요. 난 물만 부어준 건데 왜 질량이 증가했지? 그리고 이 끝에 연결한 관을 통하면요. 어떤 기체를 모을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 시원하게 해서 기체를 액체로 만들어주는 냉각수를 통해서 액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체를 액체로 바꿔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액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체를 액체로 모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냉각수, 시원한 물을 통해서, 시원한 물질을 통해서 이 기체가 지금 물이 끓여지면 어떻게 돼요? 수증기 상태로 존재하는 거 아니야, 보통은? 마치 뜨겁잖아. 물 분자가. 뜨거운 상태인데 여기에서 차가운 냉각수를 만나면 차가워지는 거야. 차가워져서 어떻게 된다? 기체가 액체로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이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뜨거운 철판에다가 물을 부어줬는데 어머 실험 후에 이 철판의 무게가 증가했구나 라는 결과를 얻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어머 이거 뭐지? 뻥! 손님불 갖다 대니까 뻥! 터지는 신기한 기체가 있네? 라는 걸 관측할 수 있었어요. 결과로 얘기하면요. 물은요. 수소와 이건 수소입니다. 이건 산소입니다.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이야. 이게 물이야. 이 물은요. 여기에서 산소라는 기체는 철에다가 찰싹 달라붙어. 그리고 수소라는 기체는 오른쪽에 채취할 수 있었어요. 모을 수 있었다고요. 아, 이런 물이라는 수증기는요. 결국 뭐로 나눠졌다? 수소기체랑 산소기체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물이라는 건 수소기체랑 산소기체로 나눠졌구나. 아, 그래서 산소는 여기 달라붙고 수소기체를 따로 모을 수 있었구나 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산소가 달라붙었으니까 질량이 증가했겠고요. 수소의 성질은요. 다른 물질을 폭발시키는 뽕! 터지게 하는 가연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주철관의 질량은 증가하고 새로운 기체는 여기 모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상태에서 조금 더 이해를 돕자면 오빠가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의 끓는 점과 어는 점을 알고 있죠. 끓는 점이 몇 도예요? 100도지. 그리고 어는 점, 녹는 점은 0도예요. 물의 어는 점을 0도, 끓는 점을 100도로 기준한 이 온도를 우리는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온도죠. 우리나라에서 섭씨 온도라고 하죠. 우리가 이 섭씨 온도를 쓰고 있어요. 절대 온도, 하씨 온도 이런 거 안 쓰고 섭씨 온도를 주로 쓰고 있는데 이때 100도가 됐을 때 물이 끓어서 무슨 상태가 되죠? 기체 상태가 되겠지. 그리고 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무슨 상태라고 하죠? 고체라고 해요. 0도보다 추우니까. 지금 이 온도는 20도야. 예를 들어서. 20도 실온이네. 한데 온도를 높이고 뜨거 100도가 됐어. 100도가 되면 여기에 있는 물이 뭐로 바뀐다? 물이 100도가 되면 기체로 바뀐다는 거야. 자, 온도를 낮춰볼게요. 90도, 80도, 70도, 60도, 50도, 40도, 30도, 20, 10도, 9, 8도, 7도, 6도, 5도, 4, 3, 2, 1, 0도가 됐을 때 어떻게? 물 분자들이 서로 깡깡깡 어는 고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는 점.
고체들은 일반적인 물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물질들은요. 고체들은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다고 생각하면 돼. 입자들이. 액체들은 서로 손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살짝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지죠. 물은 이렇지 않지만 손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기체들은 완전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끓는 점에서는요 어떻게 된다? 액체가 기체로 바뀌겠죠. 맞죠? 이해됐어요? 물이 수증기로 바뀌잖아. 라면 끓여 먹을 때. 됐습니까? 물 올리면 그럼 반대로 온도를 올려주면 기체가 되잖아. 그럼 수증기가 있는 곳에서 온도를 낮춰주면 이 수증기가 그러니까 100도가 넘는 뜨거운 기체들인데 여기를 이 기체들한테 온도를 낮춰주면 이 주변 온도를 시원하게 해서 얘들을 차갑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 얘들이 다시 액체가 되겠죠. 그래서 목욕탕에 남은 거 어디 샤워하고 나면 이 주변에 수증기 엄청 많이 생기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그 온도를 낮춰주면 어떻게 돼? 뭔가 벽면이든지 천장이든지 물방울이 맺혀있지 않아요? 그게 뭐다? 액체가 만들어진 거야. 응결. 이렇게 해서 기체를 액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요 온도를 낮춰줘야 돼요. 그럼 여기 찬물을 부어주든지 주변에 마치 냉각수, 시원한 물 해서 따뜻한 기체를 어떻게? 차가운 온도에 주변의 차가운 온도에 의해서 어떻게? 액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액화시켜서 얻은 거고요. 됐습니까? 네. 액화라는 개념을 그냥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봤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보면요. 결국 야 봐라 라바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물은 뭐야? 새로운 기체들이 있고 얘도 질량이 증가했잖아. 물이라는 건 어떻게 수소와 산소 기체로 분해될 수 있네. 그러니까 물은 뭐다? 가장 작은 게 아니잖아. 더 작은 게 나왔잖니. 물은 가장 작은 원소가 아니야. 아리스토텔레스는 네 말이 틀렸어 라고 증명하는 실험입니다. 이게 바로 라바제의 물분해 실험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원소에 대해서 얘기했던 과학자 중에서 라바제 실험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봤어요. 잠시만 쉬는 타임 살짝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좀 할게요.